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왕자네를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 픽과 소통방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약스와 벤피카의 챔스 경기입니다. 아약스와 벤피카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모두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직 승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들입니다. 그러나 두 팀의 최근 흐름을 비교하면 벤피카가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약스는 리그와 챔스 모두에서 극도의 부진을 겪고 있고 벤피카는 국내 대회에서는 꾸준히 승수를 쌓으며 분위기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홈팀 아약스는 현재 극심한 부진 속에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4경기에서 14실점 1득점이라는 심각한 수치를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경쟁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최근 공식전 3연패 그리고 최근 9경기 중 1승에 그치는 흐름은 팀 분위기가 매우 가라앉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챔스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할 만큼 공격 전개가 막힌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신감도 크게 떨어져 있고 홈이라고 해도 뚜렷한 반등 요소가 보이지 않는 약체의 모습입니다. 원정팀 벤피카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승점이 없지만 국내 대회에서는 최근 7경기 중 4승을 기록하며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도 승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벤피카는 아약스의 극심한 부진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팀이며 경기 전체적인 안정감을 봤을 때 원정이더라도 상대적 우위를 잡고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득점력은 다소 부족했지만 최근 6경기에서 6골을 기록 중인 파블리디스의 활약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종합적으로 아약스는 최근 전력 붕괴에 가까운 모습으로 득점력과 수비력 모두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팀 상태입니다. 벤피카는 챔스에서는 고전했지만 리그와 컵 대회에서는 꾸준히 경기력이 유지되고 있어 전체적인 팀 밸런스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벤피카가 낮은 스코어로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더 높은 매치업이며 분위기, 전력, 폼 모두 벤피카 쪽이 우위에 있습니다. 추천픽은 벤피카 승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타사라이와 유니온의 경기입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최근 홈 경기에서 강한 화력을 보여주며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니온은 상위권 경쟁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도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어 양팀 모두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큰 매치업입니다. 먼저 홈팀 갈라타사라이는 최근 홈 경기에서 득점과 실점이 모두 나오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홈 5경기 중 4경기에서 양팀 득점이 나올 만큼 수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격력 자체는 매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카르디가 최근 들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최근 7경기 중 45분 이상 뛴 경기에서 5경기나 득점을 기록하며 결정력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타사라이는 홈에서 리버풀, 보데글림트 등을 잡아내며 강한 홈 퍼포먼스를 지속하고 있어 경기 분위기 자체는 홈팀에 우호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팀 유니온 생질루아는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28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수비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원정 3경기 모두 양팀 득점이 나오고 있어 원정에서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니온은 수비 불안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아 어디서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단순히 내려서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갈라타사라이는 주력 공격수 오시멘의 결장이 예상되지만 이카르디가 그 공백을 충분히 메우고 있습니다. 홈 경기력은 이미 챔스 강팀을 잡아낼 정도로 강력합니다. 유니온은 수비가 불안하지만 공격은 꾸준히 터지고 있어 경기는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팀 득점 기반의 오픈게임 흐름 속에서 갈라타사라이가 더 안정적으로 찬스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두 팀 모두 실점률이 높은 만큼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세 번째는 맨체스터 시티와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직전 경기에서 연승이 끊겼지만 홈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레버쿠젠을 상대로 다시 반등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레버쿠젠은 시즌 초반 이후 흐름을 되찾으며 꾸준히 득점을 만들고 있어 이번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픈한 양상이 예상되는 매치업입니다. 먼저 홈팀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7경기 동안 단 한 번만 무실점을 기록할 만큼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력은 여전히 변함없이 강력합니다. 최근 7경기에서 14골을 기록했고 홈에서는 특히 위력을 발휘하며 최근 홈 7경기를 모두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홈 7연승 중 5경기에서 3골 이상을 기록하며 공격 활력이 돋보이고 있고 에티하드에서의 경기력은 리그와 챔스 모두 포함해 여전히 최상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 가능성은 있지만 득점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원정팀 레버쿠젠은 사비 알론소 감독의 이탈 이후 한동안 흔들렸지만 최근 들어 다시 흐름을 잡으며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로 보면 17경기 중 16경기에서 득점, 챔피언스리그 4경기에서도 모두 득점하며 공격력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의 압박과 빠른 전환에서 강점을 보이며 상대의 빌드업 뒷공간을 파고드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도 여전해 시티의 공격을 완전히 억제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원정에서 시티의 공격을 90분 동안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수비가 흔들리고 있지만 홈에서는 압도적인 득점력으로 모든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시즌 내내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골을 넣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체적인 경기력과 홈 퍼포먼스를 고려하면 시티가 경기를 가져갈 확률이 더 높으나 다득점 경기 흐름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네 번째는 첼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첼시와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중간 지점에서 상위권 경쟁에서 다소 밀린 상태이며 이번 맞대결은 두 팀 모두 순위를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첼시는 카라바흐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며 승점을 놓쳤고 바르셀로나도 클럽 브리에전에서 3번의 실점을 뒤집어내지 못한 채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 모두 리그에서는 직전 경기에서 확실한 반등을 보여주며 좋은 분위기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먼저 홈팀 첼시는 최근 홈 경기력이 뚜렷하게 살아나 있으며 지난 5번의 홈 경기 중 4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챔스 홈 경기에서 아약스, 벤피카를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리버풀전에서도 큰 의미의 승리를 만들어내며 홈 강세가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엔초 마레스카 감독은 국제 브레이크 이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절한 로테이션을 통해 체력을 비축시켰고 이번 경기에서는 카이세도, 가르나초, 에스테바오 등 핵심 자원들이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첼시 수비 라인이 중심을 잘 잡아준다면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강한 홈 경기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첼시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한 지난 7번의 홈 경기 중 단 한 번만 패배했고 4번을 승리로 가져가는 강한 상성까지 갖고 있습니다. 원정팀 바르셀로나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 빌바오를 4대0으로 크게 이겼지만 경기 흐름 자체는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사이 골키퍼의 실책과 조직력 붕괴가 이어지며 만들어진 스코어이기 때문에 결과 이상의 내용적 불안함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라피냐와 페드리의 복귀 가능성이 크게 작용합니다. 두 선수는 바르사의 좌측 창의성과 중앙의 연결을 책임지는 핵심 자원들로 복귀 여부는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이 돌아오면 전진 패스와 개인 창의성이 살아나고 공격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르셀로나는 최근 원정 경기력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4번의 원정에서 2패 1무라는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으며 전체적으로 원정에서 조직적 완성도와 집중력이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반등을 노리는 중요한 챔스 매치입니다. 바르셀로나가 핵심 자원 복귀로 공격력이 살아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 안정성과 홈 경기력 그리고 체력 관리 측면에서 첼시가 앞서는 그림입니다. 중원의 압박 강도와 피지컬 싸움에서는 첼시가 우세하고 홈 팬들의 압박 속에서 경기 리듬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첼시 승입니다. 5번째는 도르트문트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챔스 조별리그에서 가장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도르트문트가 유럽 무대에서는 부진하지만 라리가에서는 반등에 성공한 비아레알을 상대로 홈에서 치르는 중요한 맞대결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시즌 전체 17경기 중 단 2패만 기록하며
꾸준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고 비아레알은 유럽 무대에서 고전하며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홈팀 도르트문트는 이번 챔스에서 4경기 13득점, 11실점이라는 극단적인 스코어 패턴을 기록하며 가장 재미있는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격은 파괴적이지만 수비는 쉽게 흔들리는 구조로 실점 관리가 문제이지만 득점력은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를 보면 17경기에서 단 2번만 패배했을 만큼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안정적이며 패배 상대도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시티라는 최상위 팀들입니다. 이런 흐름은 비아레알을 상대로 홈에서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챔스 수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원정팀 비아레알은 최근 라리가에서는 반등에 성공하며 7경기 중 6경기 승리라는 강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마요르카를 2대1로 잡으며 국내 무대에서는 페이스가 좋습니다. 그러나 챔스에서는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4경기 중 1경기만 득점 성공하였고 토트넘, 맨시티, 파포스전 모두 무득점 패배를 기록하였습니다. 라리가에서는 흐름이 매끄럽지만 챔스에서는 득점 전개 모두 난조를 보이며 확실한 반전이 필요합니다. 다만 도르트문트의 수비 불안성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 비아레알이 득점할 가능성은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경기 양상은 도르트문트의 주도와 비아레알의 반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르트문트는 공격적으로는 리그 챔스 모두 매우 강하지만 수비 불안은 여전합니다. 비아레알은 챔스에서 공격이 막히고 있으나 도르트문트의 수비 구조라면 한 번 정도는 찬스를 잡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챔스에서 부진하고 있는 비아레알보다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도르트문트 승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추천픽은 도르트문트 승입니다. 6번째는 나폴리와 칼라바흐의 경기입니다.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다시 흐름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며 이번 라운드에서 아제르바이잔의 강호 카라바흐를 홈에서 상대합니다. 카라바흐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꾸준히 득점을 올리고 있고 B클럽 상대로도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줬지만 이탈리아 팀 상대로는 크게 고전한 경험이 있어 나폴리의 우세가 예상되는 매치업입니다. 먼저 홈팀 나폴리는 유럽 무대에서 홈 경기력이 매우 강한 팀입니다. 최근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19번에서 단 한 번만 패했고 11승 7무라는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아탈란타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전 볼로그냐, 코모, 프랑크푸르트전에서의 흔들림을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입니다. 또한 나폴리는 최근 홈에서 5번 승리한 경기에서 모두 양팀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 기록은 나폴리가 공격에서는 꾸준하고 실점도 일정하게 동반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원정팀 카라바흐는 원정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이번 시즌 7은 원정 경기 9경기 모두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벤피카 원정에서 3골, 빌바오 원정에서도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챔스 대회에서 이탈리아 팀을 상대할 때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팀과의 맞대결 6경기 중 5경기를 패했고 원정에서는 3전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득점력은 일정 수준 유지되지만 경기 결과에서는 한계를 드러낸 적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나폴리는 강한 홈 경기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노릴 수 있는 입장이고 카라바흐는 원정에서 득점은 꾸준하지만 경기 결과까지 가져오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나폴리가 승리 가능성이 더 높고 카라바흐는 득점 가능성은 열려있는 매치업입니다. 추천픽은 나폴리 승입니다. 7번째는 슬라비아 프라하와 빌바오의 경기입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최근 득점력이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이번 라운드에서도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조별 상위권 진입을 위해 중요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양팀 모두 득점에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경기 내용은 비교적 조심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홈팀 슬라비아 프라하는 최근 챔피언스리그 3경기 연속 득점에 실패하며 공격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입니다. 아탈란타와 보데글림트전에서 2무를 기록하며 승점 2점을 얻었지만 인터와 아스널에게 0대3으로 패하며 격차를 크게 실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홈팀은 기본적인 수비 안정감과 골키퍼 진드리흐, 스탄에게 선방 능력이 있어 일정 시간 동안은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정팀 아틀레틱 빌바오는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4경기 중 2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하며 확실한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팀은 13개월 전 유로파리그에서 슬라비아 프라하를 1대0으로 이긴 경험이 있고 당시 결승골을 넣은 니코 윌리엄스는 부상 여파로 폼이 떨어졌던 시기에서 점차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챔피언스리그 상위 24위권 진입을 위해 승점이 절실한 상황으로 내용적으로는 강팀과 비교하면 무게감이 덜하지만 기본적인 기술적 우위는 가지고 들어가는 구도입니다. 종합적으로 슬라비아는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차이를 크게 드러냈으며 최근 공격력 부족이 뚜렷합니다. 다만 수비와 골키퍼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일정 시간 경기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빌바오는 이전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으며 기술적 완성도에서 우위가 있어 접전 끝에 원정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저득점 경기 양상을 예상합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8번째는 보데글림트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보데글림트는 유럽 대항전 홈 경기에서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여온 팀으로 이번 경기 역시 북극권 특유의 기후와 인조잔디 환경까지 더해져 상대에게 쉽지 않은 원정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유벤투스는 최근 원정 성적이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 이곳까지 방문해야 하는 만큼 만만치 않은 승부가 예상됩니다. 먼저 홈팀 보데글림트는 유럽 대항전 홈 경기에서 최근 23경기 중 19경기에서 패하지 않으며 홈 경기력은 확실한 강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 인조잔디와 혹한의 환경이 결합된 아스품이라 스타디움은 원정팀에게 큰 부담이 되며 실제로 이번 시즌 토트넘과도 2대2로 비기며 강팀 상대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미드필드의 구성력과 찬스 창출 능력도 좋아서 스트라이커 카스퍼 회그에게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주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유벤투스는 최근 원정 경기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7경기에서 3무 3패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는 흐름이며 주말 피오렌티나전에서도 경기력은 좋았지만 1대1 무승부에 그치며 마무리 능력에서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도 최근 9경기 중 1승 6무 2패에 그치며 유럽 무대에서 확실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극권 원정, 인조잔디, 최근 부진이라는 여러 요소가 겹쳐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보데글림트는 환경적 이점과 경기력 모두에서 안정적이며 유럽 홈 경기에서는 꾸준히 강팀들에게도 위협을 가해온 팀입니다. 반대로 유벤투스는 원정에서 승리를 잘 만들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챔스 성적 역시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보데글림트가 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득점이 오가는 접전 양상의 무승부 흐름도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보데글림트 프랜승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르세유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한판으로 마르세유는 홈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뉴캐슬은 최근 반등한 흐름을 이어가려는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직전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며 좋은 기세로 이 매치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홈팀 마르세유는 최근 유럽 무대에서 고전하는 패턴이 뚜렷합니다. 특히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한 유럽 대항전 최근 12경기에서 9패, 3무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챔스에서도 홈에서 아탈란타에게 0대1로 패하며 공격 전개와 마무리 모두에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부상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스쿼드 뎁스가 약화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핵심 자원이 이탈한 상황이라 중원과 측면 모두에서 상대 압박을 버티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팀 뉴캐슬은 직전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완벽한 반등을 보여주는 승리를 기록하면서 다시 자신감을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안정된 수비력을 입증했으며 유럽 무대 원정에서도 최근 13경기 중단 2패만 기록하며 안정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 챔스 원정에서는 4대0 대승을 기록하며 공격력까지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마르세유는 잉글랜드 팀 상대로 약한 흐름이 길게 이어지고 있으며 공격적 전개나 경기 템포에서도 뉴캐슬을 상대로 버티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반면 뉴캐슬은 최근 리그 챔스 모두에서 경기력이 안정적이고 강한 중원, 장악력과 높은 피지컬 강도로 상대의 빌드업을 끊어내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뉴캐슬이 원정이지만
전력 차이와 흐름, 우위를 기반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입니다. 추천픽은 뉴캐슬 승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